초중고교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유행도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서 가혹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춘천에 있는 이상원 미술관을 찾아 안중근 의사의 영정을 관람하는 등 광복절 기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평창군이 9월부터 농어촌 버스 운임료를 1,000원 단일 요금제로 운영합니다. 평창군의 1,000원 단일 요금제는 정선과 인제군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코로나19 유행도 빠르게 퍼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개학 첫날을 맞은 춘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숨쉬기도 힘든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학교로 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개학 첫날부터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도 되고 지금 학교에서 걸려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가방 안에다가는 몇 개 이제 넣어놓긴 했어요.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취합한 자료를 보면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아동 환자는 2주 전보다 2.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유행하는 데다 바이러스 항체 보유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면역 상태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던 항체가의 총합이 감소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빠른 확산세에 교육부도 16일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은 증상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기간 등교하지 않더라도 출석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는 법정 4급 감염병이라 격리 의무 조치는 없습니다. 일반 학생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라서 학생만을 그렇게 강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방역당국 의견인 거고요. 확진되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가정에서 쉬도록 기간을 부여하면서 이제 그 기간만큼은 결석이지만 출석 인정하고 있거든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서 가혹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16일 오전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 27세 강모대위와 부중대장 25세 남모 중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요.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은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9월부터 농어촌 버스 운임료를 1,000원 단일 요금제로 운영합니다. 농어촌 버스 1,000원 단일 요금은 정선군과 인제군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성인 기준 1,000원, 학생은 500원으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평창군은 1,000원 버스 운행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교통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휴일 동안 도내에서는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7시쯤
동해시 해상에서 지난 14일 실종된 80대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10시쯤에는 춘천시 원평리의 한 국도에서 스파크 승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 3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설악산 봉정암 인근에서는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설악산 봉정암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심폐소생술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8.15 광복절을 맞아 뜻깊은 지역 활동들이 이어졌는데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광복절을 맞아 춘천 이상원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춘천 사북면 이상원 미술관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춘천시 유포리에서 1935년에 태어난 이상원 화백이 지난 1970년에 안중근 의사의 영정을 그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화백이 그린 안중근 의사의 영정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소장돼 있다가 지난 15일 이상원 미술관으로 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허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표준 공인 영정을 춘천 이상원 화백께서 제작하셨다는 사실에 놀랍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는데요. 또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지역구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도 지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을 찾으면 항상 힐링하는 기분이라고 밝힌 이철규 의원은요. 지난 9일 한강과 낙동강 발원지인 청정도시 태백에서 개최된 제60회 추계대학 축구연맹전 개막식 및 전야제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선군 사북에 있는 광산 진패 권익연대 사무실을 찾아 현안을 청취하고 태백시 파크 골프협회 회장단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한낮에도 그늘 밑은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태백과 정선을 찾아 힐링하고 초가을에 기운을 느껴보길 추천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원주시 갑지역구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은요. 지난 14일 국회에서 한국게임정책학회와 함께 한국게임산업정책포럼을 공동 주최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 중심의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의 64.1%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 최근 세계 게임 시장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축소로 인해 콘솔과 PC 게임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각적인 변화와 지원 그리고 협력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입니다. 유 의원은 최근 횡성군 보훈단체 임원진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에 있는 횡성 호국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청취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면담에서는 홍천 회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둔내 토마토 축제장을 방문하기 전에 원예용 항생제 살포로 생육 부진이 확인된 둔내 토마토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약 피해 현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둔내에서 확인된 피해 농가만 해도 38곳, 재배 면적은 1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피해는 토마토를 한창 수확해야 하는 시기에 맞춰 발생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를 방문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활기를 돋게 하는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하네요.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와 지역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 8명의 국회의원들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고수온에 더해 적조까지 확산되면서 양식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배를 드러낸 넙치가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높은 수온으로 인해 지난 9일부터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한 전남 장흥의 한 양식어가입니다. 이곳의 피해 규모는 약 10,000마리, 양식어가는 속이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지금 이게 출하 사이즈거든요. 키로가 지금 2kg 넘어가는 강어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저희가 판매를 시기가 지금 다 됐어요. 지금 판매하려고 좀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뭐 가슴이 많이 아프죠.
등량만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고흥 지역 양식어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등량만의 물을 끌어다 쓰는 한 육상 양식장에서는 강도다리와 넙치 25만 마리가 떼죽음했습니다. 고흥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고흥 등량만 등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앞서 적조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근 양식어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고 우리 양식장에도 그런 피해가 없겠니 걱정이죠. 고온이 되면.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액화산소와 황토 등을 확보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민들의 이중고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지난해 전남의 경우 8월 말 수온이 가장 높았던 만큼 집단 폐사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8도 이상 수온이 계속 유지돼가지고 작년에 폐사가 많이 났었는데 올해도 당분간은 지금 수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전국의 양식어가 피해 규모는 1,700억여 원. 해당 기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액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어민들은 그동안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16일 오전 5시 5분쯤 강릉시 동덕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경운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경운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에 갇혀있던 60대 운전자가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새벽 1시 30분쯤 강릉시 안인리의 한 양식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송어 3.5톤이 폐사했으며 건물 2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9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으로 한종현 신임 원장이 지난 1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종현 신임 원장은 연세대 의용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동아약품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한 원장은 의료기기 산업을 넘어 융복합 의료 헬스 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한 사업 운영 방향으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전시 상황에 대비한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민관군이 참여하며 배급 훈련, 방송 송출 훈련 등이 이뤄집니다. 22일 오후 2시에는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되며 호반 사거리에서 5분간 차량 이동이 통제됩니다. 춘천시가 자치단체 합동평가 시상식에서 7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종합 2위로 우수상을 수상해 내년도 재정 혜택 1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춘천시는 문화, 복지, 농업, 보건 정책에서 우수한 행정 역량을 발휘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영월군이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건립합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창업인과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30호와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대상지는 영월 제3농공단지와 8개 농공단지에 인접한 영월읍 8개리 일대에 국비 19억 3천만 원 등 8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16일 2024 혁신 주니어 보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혁신 주니어 보드는 7급 이하 공직자 45명 9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조직을 쇄신할 혁신 아이디어와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횡성군의 인구 소멸 극복 방안 등 주니어 보드에서 제시된 의견을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시니어 보드에 전달하고 군정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